(6월)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무주가 가장 젊어지는 때입니다. 산골 영화제 막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은 대부분 20, 30대 청년들. 사실 이게 영화제가 인기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매진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겠다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오시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공연들도 준비돼 있고 영화 상영도 있고 연예인도 막 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밤하늘 아래 숲에서 즐기는 휴식 같은 영화제. 사흘 동안 이곳을 찾은 손님은 무주군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영화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는 이런 소도시에 다양한 지역에 사는 젊은 관객들이 여기에 와서 재밌게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화려한 축제가 막을 내리면 관객들로 빼곡했던 등나무 운동장은 다시 스산해집니다. 축제의 흥겨움이 모두 사라진 자리를 정막이 대신합니다. 늘 그랬듯 무주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운 산골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율소마을. 올해 71살 곽신근 이장이 일일이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저 이장이에요. 이장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잘 계신가 지금 한번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 노인이다 보니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일과입니다. 지금도 넘어져갖고 또. 하루 3차례 오가는 버스가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이제 급한 환자가 갑자기 뭐 다쳤다든지 뭐 할 때는 뭐 제가 또 모시고 가서 병원을 모시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열한 가구가 사는 인근의 조항마을에는 버스조차 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2km. 자가용이 없으면 장을 보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걸어오다 보면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뭐 그냥 걸음도 그냥 느려. 거기다가 또 이제 무릎은 수술했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 그런 게 하루빨리 저는
정말로 버스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쉬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그러죠. 오늘은 모든 택배가 주민도움센터가 운영하는 대신 장보기 서비스 신청 전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장을 어떤 걸 받아드릴까요? 네, 잡곡 2개 하고 등갈비로 예. 네, 주민도움센터. 조항말처럼 읍내에서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미리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사회복지사가 대신 사들여 집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줍니다. 저희가 이제 6개월 읍면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차량이 없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물품 구매하는 거 하나조차도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콩나물과 두부, 달걀 같은 소박한 품목이지만 이런 서비스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에다 몸까지 불편한 홀몸 노인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기하고 넣어 드릴까? 냉장고에다. 네. 아니 그 자꾸 움직이셔야지. 누워만 있으면 안 돼. 기운 떨어지고. 이렇게 젓갈질 해도 반찬이 이놈아 잘 안 집어지고 잘 드셔요. 이 다리가 너무 나빠. 이 다리가 식사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드시고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주시오. 오늘도 내가 당뇨가 350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잡곡을 많이 먹어요. 그걸 얼마 못 먹어. 한 뭉다리 가지면 그러니까 오늘 2뭉다리 갖다 달라고 그래서 내가. 식재료를 사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품 사막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국 행정리의 10곳 중 7곳엔 식품 소매점이 없습니다. (2022년) 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 600여 개 읍면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변화를 분석해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편의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이른바 임계인구 규모를 추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설들이 없어져 가는데 2가지 인구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3,000명이라는 건데 3,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의원과 약국이 전부 다 없어지더라고요.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식당이나 제과점이나 세탁소 이런 것들이 문을 닫아서 없어집니다. 편의시설 부재는 정주 여건의 악화를 부르고 지방 소멸을 가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도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편 정도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압출시키는, 결국은 다른 데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이제 식품 사막은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영양 불균형으로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물건을 싣고 현지에 찾아가는 이동장터입니다. 그런데 전면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 운영할 것인가, 운영 주체 문제가 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찾아가다 보니까 마트를 이동한다고 하는데 마트 통 전체를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 서비스의 질과 양 측면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여 년 전통의 강원도 양구 중앙시장. 시장 곳곳에 빈 점포가 눈에 띄고 그나마 문을 연 상가에는 상인들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뒷골목까지도 아주 바글바글 했었는데 이제 뒷골목은 다 죽고 중앙통하고 가세만 지금 삼종들이 좀 있고 거기도 지금 뭐 세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위기를 맞은 건 지난 2019년. 당시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지역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해체됐습니다. 장병 7천여 명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갑자기 그냥 확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멍멍해 있었어요, 양구 사람들이. 상당 부분 군부대에 의존해온 지역 경제가 몰락하자 양구 역시 점점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군 병력이 빠지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고 지역 경제가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군 병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나가는 그러한 악영향이 좀 많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심 끝에 양구군은 청정 자연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접근성 부족. 양구에는 다른 시군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상 육지 섬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회 김왕규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춘천과 양구를 잇는 유일한 도로 국도 46호선의 4차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교통 기반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를 않고 또 관광산업도 관광객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도로가 불편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오는데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강원도는 3년 전부터 해당 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건설 비용 때문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입니다. BC고 이제 그 제7차를 대비해서 양구군하고 이제 논리 개발을 통해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정부가 지난 1999년 도입한 예비 타당성 제도. 예산 낭비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상은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국비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 그런데 제도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비용을 들인 만큼 수익이 나는 정도를 수치화하는데 보통 2를 넘겨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엔 불리한 요건입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보완책으로 2006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추가해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평가 항목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4대 4대 2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4대 2대 4로 해서 거의 이제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평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은 80%에 가깝지만 비수도권은 70%도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분석을 했을 때 이 편익 측면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편익은 이제 결국 그 사업들의 수요가 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산업 기반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편익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정부 지원이 없다면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현상 유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 인구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뭐 그야말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소멸 신호는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구 소멸 지수는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2013년 처음 조사에서 75개였던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30개로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지금 지방은 모두 소멸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 4월 달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또 해봤거든요. 전체 지자체 229개에 210개 지자체가 이미 데드크로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 대부분은 땅은 넓지만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외곽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도시 뭐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계속적으로 외곽 개발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 외곽 개발을 하면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종의 착시를 갖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아, 우리 도시가 커지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 같은 팽창 정책은 도심 기능 약화를 부릅니다. 도심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외곽적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도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도심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도시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는 의미거든요. 인구 급감 속에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재생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도시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도시의 외곽을 개발해요. 그러면 외곽을 개발하면은 어디서 인구가 옵니까? 원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원도심을 재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온 거죠.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 지난 2014년부터 압축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심의 도시기능 유도구역과 거주 유도구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시공간 재배치로 규모를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높이는 이른바 압축도시 전략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더는 도시 외곽까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입지 적정화 계획은 도시의 구역을 도시 기능 유도 구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구역 내에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정책 사업도 벌이고 또 주민들도 가능하면 그 기능 내로 유도하는 것,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인구를 좀 집중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도야마시. 시 중심부에 자리한 도야마역 주변으로 노면 전차가 다닙니다. 노면 전차는 6개 노선을 연결해 15분이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これってトレブってこの路面電車って便利ですか？便利です。すごい便利。これなかったら車にだんだん乗れなくなるし、来れなくなったら大変です。 도야마시가 자동차에 밀려 사실상 이름만 남은 노면 전차를 되살린 건 2006년. 서울보다 2배나 넓은 면적에 인구 40만 명이 흩어져 살다 보니 무엇보다 열악한 대중교통망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도시 정비, 제설 등 도시 관리 비용까지 늘면서 외곽 지역의 행정 공백이 점점 커지던 상황에 도야마시는 상업과 업무, 문화, 그리고 거주 기능을 집약하는 압축 도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コンパクトシティを実現するための施策として3つの柱がありまして、公共交通の活性化、あと公共交通沿線への居住推進、あと中心市街活性化、この3つを施策の柱として取り上げております。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今市内電車は年間で740万人の方がご利用いただいております。1日約平均で2万1000人ぐらいだったかと思います。富山市の人口が40万人ですので、もう2万人、毎日2万人の方というと非常に多くの方が利用されていることだと思ってますし。 도야마시는 도야마역 주변인 도시 중심부에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이끌었습니다. 具体的な取り組みにつきましては、事業者向きの支援と、あとですね、市民向けの支援ということを行っております。事業者に対しましては、この宅地整備するにあたるものに対しての支援、あと市民に対しましてはそのですね。 住宅を購入するために必要な資金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に対して、それぞれ金額を設定して支援をしております。 2015년 도야마시 중심지에 문을 연 유리미술관. 세계적인 유리 공예가들의 작품이 연중 전시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입니다. やっぱりガラスを使っている作品とかなのでやっぱり、その絵とかと違って見る角度によって絵が変わったりとかしてるところが面白かったと思います。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28만여 명. 접근성이 좋은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富山駅から15分ほどで電車1本で来れるので結構近いかなと思います。歩いてももちろん来れますし。 도야마시 도심 중심지 거주 인구는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체 인구의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충북 괴산군에서 떨어져 나온 증평군. 전국 200여 개 지자체 가운데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작습니다. 행정구역도 1개 읍과 1개 면뿐인데 전체 인구의 95%가 읍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증평읍에서 혼자 사는 85살 송순섭 할머니. 집안일을 서둘러 마치고 외출 채비에 나섭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의 문화센터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걸어서 다니세요? 예, 걸어서 거기 가요. 차 타고 안 다니시고? 차 안 타도 돼. 요 가창 걸 뭐. 증평읍에는 송할머니와 같은 노인들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복지, 의료시설 등이 집중돼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형성된 압축도시 효과로 그동안 인구가 20% 가까이 늘면서 소멸 위기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서비스 시설들이 밀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군청, 그다음에 우리 학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들, 또 공원, 하천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컴팩트한 지역으로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중소도시들도 소멸위기 대책으로 압축도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증평군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민 대부분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이들을 강제로 도심 중심부로 이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권의 저항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도야마 시장은 연임으로 20년간 정책을 이어왔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韓国の場合はもしかしてそういう地方自治体のトップが結構変わる感じなんですか？そうです。じゃあ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これがしょっちゅう変わってるともしかしたら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또 압축도시 정책을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압축도시는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직접 경제가 점점 내려가서 이 지역이 어려워지고 더 매력을 잃을 텐데 최소한 지키자라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에요. 영국 동부 내륙을 가로질러 북해로 흐르는 험버강. 상류에는 영국 3대 항구 도시로 꼽히는 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 중심부에 자리한 헐 민스터. 14세기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로 이 도시의 상징과 같습니다. 휴일을 맞아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기사와 수도사 같은 중세 복장을 한 주민들이 연극과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All of my life, 63 years I've been living here and I absolutely love it. I'm proud as anything to live here. It's a beautiful city and we love it.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해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So the fishing industry went into decline from the 1970s, and a lot of the neighbourhoods and communities in Hull were quite dependent upon the fishing industry. So people lost their livelihood.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해상풍력 산업이었습니다. 2016년 헐 항구에 들어선 지멘스 에너지 공장. 해상풍력 발전기에 쓰이는 날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hey are blades or wings that we attach to an offshore wind turbine. We make them the 3 attached to every wind turbine and help generate the electricity from the wind in the North Sea, which is off the coast of where this facility stands. 수출 물량이 늘면서 2년 전엔 생산 시설을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멘스가 이 항구 도시에 투자한 돈은 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9,500억 원입니다. So we chose Hull and the Humber area, partly because it is close to the North Sea, and we have the River Humber that takes the ships and the components out to the North Sea where the wind farms are being built. 지멘스는 지금까지 생산직 1,400여 명을 고용했는데 90%가 지역 주민입니다. 고소득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는 지역으로 다시 사람을 부릅니다. So the impact here will be immense. It will be immense for our industry, our economic security and sustainability, and for the lives of all the communities here. 험버 지역의 또 다른 항구 도시 그림즈비의 인구는 8만 명 남짓입니다. 한때 번성했던 이곳도 주력 산업인 어업이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Grimsby is one of those towns with a single industry, the fishing. So like the mining towns and the steel towns in this country, when they shut the mines, when they shut the steel, the whole community was lost. That was exactly the same with our community. 그림즈비의 사정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해상풍력 덕분입니다. 덴마크의 오스테드와 독일의 RWE 등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그림즈비 항구에 영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유지 보수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The role of ports in offshore wind are critical because of the need to first of all build the offshore wind farms, but then also to carry out the long-term servicing and maintenance of the wind farms. So ports play a really critical role, and we are fortunate to have ports in very good locations. Grimsby is ideal because its location is at the entrance to the estuary and is closest to the wind farms.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도시가 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쇠락한 항구 도시 헐과 그림즈비가 되살아난 요인은 명확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 도시 재생의 불씨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Now, Hull can never be like London or Manchester or Seoul. Hull has to capitalise on its distinctive heritage, its local economy, its assets and resources. And what Hull has done, for example, has been it is a port city. So you have to build on the assets and resources of a port city. So having facilities, spaces that you can regenerate. In Hull we had 영국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 정부와 의회도 힘을 쏟았습니다.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m in terms of the allocation of the site and negotiating with the ABP, the British Ports Board, to help them to find this site. 주민과 지역 사회의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We couldn't do this without the support of local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the Hull City Council and the regional authorities really helped us connect with those institutions, the schools, the universities and the businesses.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낙후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균특회계 배분 현황은 충격적입니다.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역자율 예산 비중은 점점 줄고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지원 예산 비중은 갈수록 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한 사업이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부처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냥 이름만 빌려와서 그냥 돈 쓰기 쉽게, 계정 쓰기 쉽게, 그리고 표 안 나게 약간 부처에 싼죽돈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쓰여졌다. 또 낙후 지역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으로 향하는 돈이 늘고 있습니다. GTX 설치 사업들 대부분이 이 국가균형발전 예산에서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 권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들, 확포장 공사들이 다 광역 도로 사업으로 또 추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공고해지는 그래서 인구가 더 밀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 균특 회계를 통해서 집행을 했다. 중앙정부의 입김이 커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약해지면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사회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 지자체가 모여서 상황의 이해를 조정하고 또 계획을 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식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저마다 다른 도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이듯 도시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고유한 색깔을 찾으려는 국내 한 연구진의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공간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진단 체계인 지역스페이스 MBTI.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MBTI 검사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인구 특성과 지역 여건, 지역 가치, 성장 비전 등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각각 상반되는 2가지 특성으로 구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파악했습니다. 스페이스 MBTI는 지역민의 인식을 저희가 탐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72개 질문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역의 특성과 미래에 바라는 인식에 대한 특성을 2개로 나누어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진단 도구입니다. 이 진단 체계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적용해봤습니다. 지역의 현재 상황은 전체 유형 16가지 중에 6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INTP가 5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INTP는 정주 인구 중심 지역으로 자연 환경과 전통 자산이 기반인 전형적인 농산어촌입니다. 반면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상은 훨씬 다양했습니다.
특히 문화 관광도시 유형의 ENTP와 공업도시 특징이 보이는 ESTP가 많았습니다. 희망지역 특성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들이 달라질 수 있구나. 비슷한 처지에 있더라도 바라는 방향성은 다를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16개 유형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지역의 강점들을 그리고 보완점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입니다. 물론 이번 연구에는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30명의 그 의사를 반영한 것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동안 이런 시도가 없었기에 더 연구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각 지역마다 공간적으로 굉장히 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여건들을 지표를 통해서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대응을 하자, 정책적인 대응을 하자. 생필품을 잔뜩 실은 화물차가 좁은 시골길을 달립니다.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15년째 운영하는 이동 전빵입니다. 운전사이자 판매원인 사회복지사 김동광 씨가 어르신을 찾아다니며 능숙하게 주문을 받습니다. 어째 다리는 또 뭐 붙였대요? 제가 2개 드릴까? 콩나물 2개 드릴까? 2,400원 해가지고 어르신 공병도 있을 거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배달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좋더라.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부도 살핍니다. 사실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농촌에는 좀 많이 계셔요. 그런 어르신이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가서 먼저 살핀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지역 내에 면사무소나 혹은 복지단체에 연결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어가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15년 전 인근에서 하나뿐인 식료품 상점이 문을 닫자 귀촌한 청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고 이동 장터 운영에 나선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에 참여를 해주는 지역민들이 있었어요. 즉 이게 지역의 문제야, 우리 지역의 현안이야. 그래서 깊이는 다르지만 공통의 필요와 욕구가 있었던 거죠, 이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도 쉬어간다는 오지 진안군 백운면. 목수일을 하다가 귀촌한 나문아 씨가 차에서 공구를 챙겨서 집으로 향합니다. 틈틈이 마을을 돌며 수리가 필요한 이웃집을 찾고 있습니다. 곰팡이 투성이 벽지를 갈거나 물이 새는 세면대를 고치는 등 간단한 집수리를 맡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지은 지 뭐 한 3, 40년 돼가지고요. 그냥 소소하게 손볼 때가 많고 또 전문 업체들 불러서 또 손봐댈 것도 많고 그래요. 진작 해드려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 노인들을 위해 집을 고쳐주는 돌봄 공동체 사업입니다. 말도 못 하겠어, 진짜. 이별만 뭐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요 좀. 앉으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데 고령화로 인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70여 명이 출자금을 걷어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화 교육과 돌봄, 복지 등 주민을 위한 사업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노인들의 삶의질을 좀 높여보자.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거죠.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같이 해결하자.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소멸 위기에 빠진 마을을 살리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움직여줘야 이게 조금씩 해결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 균형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밑그림도 내놨습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초광역 단위로 틀을 확장한 건데 작은 지역들을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면 고유의 지역성 또한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로컬리즘을 구현하세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각각의 그 지역성 이런 것들을 구현하라고 한들 저는 일반화된 결과 이외에는 나오기가 저는 쉽진 않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다른 색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People know much more about what's happening in those places, what are the problems, what are the solutions, what are the opportunities, than the policymakers give them credit for. And we don't listen enough.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지역과 사람들. 해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